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원영 변호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헌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지금의 현 정세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네네. 여러분도 헌법 하시면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이 되시는데 헌법은 우리들이 마치 살아있을 때 숨쉬는 공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모든 정치적인 권력이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원리든 이런 것이 이제 헌법에 의한 작동 원리에서 미국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여러분들 저희랑 공부하시면서 삼권 분립할 때 대통령의 권한 배우셨고 의회의 권한 배우셨는데 그때 그 대통령의 권한 중에 저희가 따로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뭐 긴급 조치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국에도 뭐 긴급 조치 이런 게 있었죠. 뭐 국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뭐 선포하면은 그게 뭐 계엄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그리고 뭐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예.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헌법에 그런 게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는 않아요. 헌법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헌법의 작동 원리로 당연히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이머전시 파워인가요?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 뭐 이렇게 네. 한국말로는 얘기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명확하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 미국에서 시민권 따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공부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가 우리 전쟁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카에다를 숨겨준 그 어떤 나라 이 나라하고 너네 숨겨주지 마라. 너 어디 숨어 있는 줄 아니까 빨리 자수해라. 이러면 자수하겠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순간에 알카에다 숨어 있는 아이들 그 테러리스트들 전부 다 도망갔겠죠. 오사마 빈 라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그때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나요? 그 오사마 빈 라든 숨어 있는 곳에 그 집중 포화를 퍼붓죠. 예. 그리고 전쟁을 했죠.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먼저 네. 전쟁 선포를 네. 한 경우죠. 네, 그 전에 그때가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였는데요. 9/11 일으키기도 전이었어요. 오사마 빈 라든이 어디 숨어 있는 줄 아니까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아주 그냥 난리를 동굴 숨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폭격을 했었죠. 이제 그런 전쟁 행위잖아요. 다른 나라의 네. 영토에 미사일을 날리는 것 자체가 전쟁 행위인데 이런 거 보면은 그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쟁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긴박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고 또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셔널 인버전시 상황인데 이걸 의회의 승인 기다리면 너무 늦으니까 갔다가 전쟁 행위를 한 건데 그리고 의회 추후 승인을 받는 거죠. 예.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이게 정확하게 두 개가 크로스되진 않은데 헌법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 거군요. 네,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아무튼 헌법의 작동 원리로 대통령에게는 응급 대응 권한을 줘야 된다. 이머전시 예. 파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작동 원리다라고 이렇게 케이스들이 몇 개 이렇게 확립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사태를 지난 금요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해제하기로. 근데 3주간의 한시적인 기한을 두면서 국경장벽 예산이 되지 않으면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아무튼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의 합의하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네. 상원의 그 다수당은 공화당이고 하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죠. 예. 그리고 상원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한데 60석이 안 돼요, 공화당. 네. 그래서 하원에서도 안 되고 상원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힘겨루기에서 일단은 1패를 했어요. 뭐 네. 누구나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의 방황 속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패배의 쓴맛을 이제
않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 그럼 이머전시 파워를 내가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도대체 대통령의 이머전시 파워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머전시 파워는 헌법의 작동으로 헌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작동 원리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네, 있었나요? 과거에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케이스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의 이머전시 파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2차 대전 중에 일본인들을 서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후손이죠.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일본계 미국인들을 전부 다 포로 수용소에 가둔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때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때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일본하고 전쟁 중이라 그래서 전부 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나 어른이나 뭐 젊으나 늙으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 케이스가 고레마츠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거든요. 네.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2차 대전은 내셔널 이머전시고 그리고 스파이 혐의를 할 수 있어서 스파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일본인들 전부를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대통령 명령을 발의를 했는데 이머전시 파워를 한번 흔들었는데 그렇군요. 대법원에서 이게 오케이가 됐어요. 아. 네. 그때도 6대 3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명한 6명, 나머지는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 예. 해가지고 6대 3으로 이게 합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합헌 판결이 났는데 국가 비상 사태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잖아. 이런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뭐 일본인들이 누려야 할 뭐 자유, 생존권 이런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네. 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국가 보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그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 상태였고 네,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좀 법적인 절차 없이도 대통령이 그런 오더를 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법적인 절차 없이 일본인들 보이면 잡아다가 그냥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 거리에 일본인들 보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예.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독일인이나 아니면은 이탈리아인들도 분명히 미국과 전쟁 중이었는데 독일인 후손, 이탈리아인 후손은 왜 그냥 캠프에 두면서 왜 그만두면서 왜 일본인들만 이랬나? 예. 라고 이렇게 따져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네. 합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네요. 네,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도 이제 물론 일본인들하고 감정은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일본인들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며 정말 있었으며 네. 그런 합리적인 케이스 가지고 이런 판결들을 내려냈나라고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합리성에 있어서 좀 의심이 간다는 나중에 말씀이세요? 그 스파이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정부에서 감췄어요.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그때 당시에 스파이 혐의를 썼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결을 얻어내는 그런 케이스 소송을 또 하고 네, 네. 예. 네, 굉장히 또 컨트로버시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다른 어떤 네. 국가 비상 사태 선포 네, 사례도 그리고 있나요? 우리는 이거 한국 전쟁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요. 네. 트루먼 대통령 때 영스타운 vs 소이어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예. 노동자들이 한국 전쟁 중에 파업을 했어요. 철강 회사들이. 근데 아시다시피 대포든 대포 알이든 다 철이죠. 예, 그다음에 전차든 이런 거 다 철로 만들잖아요. 네. 철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우리 전쟁 중인데 철강 너네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생산이 안 되면 전쟁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유화하자.
네. 하는 국유화에 서명을 했어요. 아.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 철강제 못 만드는 회사들 전부 다 국유화해서 그 국유화 해버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예.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노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런 권한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예. 그 의회 승인 절차가 결여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unconstitutional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머전시 파워를 행사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예스나 노나의 판결이 나오는 것에 또 중요한 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라. 예. 네. 대통령의 오더만으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국유화 그 사람들의 그 재산권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unconstitutional이라라고 예. 이야기했고요. 김원영 변호사님 이렇게 과거에 이 대통령이 이머전시 파워를 발휘했을 때 대법원에서 예스한 경우, 노한 경우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머전시 파워를 쓴다면 지금부터도 굉장히 이 논란이 네. 많은데 어떻게 네. 그래서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그 멕시코 국경에 세우는 그 국경 장벽이 국경 장벽을 세워야 될 만큼 그게 이머전시인가? 네. 내셔널 이머전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그렇게 있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예. 그리고 미립국을 하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통계로 보면 네. 그게 정말로 내셔널 이머전시인가?라고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이것이 그 전례에 의해서 의회 승인 즉 congressional legislation이 필요한 건가라고 따져봐야 되겠죠. 예. 이거 그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고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거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죠. 근데 그거를 바이패스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제 안 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관전 포인트죠. 이게 정말로 트루 내셔널 이머전시인가? 그리고 이것이 뭐 그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당연하죠. 의회 승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컨스티튜셔널인가, 언컨스티튜셔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위헌이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쓰겠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로 쓸 수 있는 펜가? 아. 쓰면은 바로 바로 컨스티튜셔널 챌린지로 바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예.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으면 정말로 쓸 수 있는 펜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한번 달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 3주 기간 동안 어떠한 그 합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머전시 파워를 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자 하면 쓸 수 있구나라고 네, 쓰고자 하면 쓸 수 생각하기 쉬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근데 그 전례를 봤더니 함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그런 지식이 있으시면 이거는 위험용 협박용이지 이거는 정말로 쓸 수 있는 패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답이 거의 아마 대부분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머전시 파워 쓰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의 법률 강의였습니다.